피고인에 대한 재구속 요청이라던가 좀 여러 가지 좀 제가 보기엔 약간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박옥수 특검이 오늘 그 이 사건의 의의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단호하게 뭐 진행하겠다. 그리고 또 신속한 재판을 요청했다는 것인데요. 참 바람직스러운 것인 것 같고 적절한 소송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사실 빠른 이제 재판의 전개도 있지만 네. 윤석열이 빨리 구속이 되어서 구속된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특검으로 이제 재판이 넘겨졌으니까 혹시 이 부분도 좀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추가 그 특수고문팀의 교사라던가 혹은 뭐 여러 가지 추가 범죄에 대해서 지금 수사 중에 있는데요. 이 다른 특검에서 수사 중인 거 최상병 특검이라던가 혹은 저 김건희 특검에도 보면은 이 윤석열 피고인과 관련된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 사건들에 대해서도 아마 특검뿐만 아니라 검찰 뭐 여러 가지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구속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저도 한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경찰이 윤석열 사건 관련해서 26일에 특검에 인계하기로 했다. 가지고 있는 기록과 증거물을 넘길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내란 특검 또 다른 특검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검찰 개혁이 이제 새 정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인데 네네. 오늘 현직 검찰 고위 간부인 권순정 수원고검장이 관련해서 검찰 내부방에 좀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사실 지금까지는 검찰 개혁 얘기가 나왔을 때 새 정부 들어서는 좀 검찰 쪽에서는 좀 조용하게 받아들이는 듯한 분위기였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 의견이 나온 거라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 그 권순정 수원고검장도 그 박업수 특검보처럼 29기고요. 예, 그 단대부고 서울법대에 나온 92학번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내부 목소리가 전혀 없었는데 이 권순정 수원고검장 같은 경우에 예전에 윤석열 총장 시절 네. 그 대변인이기도 했고 이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고발 사주 사건에도 김건희 씨하고 문자 주고받은 뭐 이런 내역 때문에 한번 언론에도 올랐던 인물입니다. 예. 사실 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의 수사 시스템, 그다음에 그 수사 준칙 개정을 통한 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이 무분별한 어떻게 보면 직접 수사 범위 확대, 이 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에 어떻게 보면은 좀 상당히 많이 관여를 했었던 사람이고요. 이따 박영식 에디터님께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자세한 얘기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랑 얘기. 네. 예, 근데 좀 저하고는 사실 제가 의정부지검 그 특수공안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부부장이었고 나중에 저 그 후임자였기 때문에 친분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런 글을 올리려면 왜 검찰 개혁이 시작됐는지, 직접 수사의 폐해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럼 앞으로 이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반성적인 글도 조금 같이 올려줬으면 좋을 텐데 그런 글은 전혀 없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후배들한테도 다시 한번 그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나 이런 거 내용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뭐 고민이라든가 이런 흔적이 안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뭐 검찰 내에서도 뭐 그다지 그렇게 호응을 얻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형사사법 시스템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트로이 목마를 들이는 일일 수도 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법무관님 말씀으로는 그 대안 없이 그냥 비판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거 얘기를 들어보면 뭐 직접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나의 뭐 토를 달아놓긴 했다는데 왜 직접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비판적인 여론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검찰의 직접 수사가 어떤 것이 문제가, 사실은 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직접 수사를 한 것 중에 비판받지 않은 직접 수사가 하나도 없거든요. 좀 그러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네. 좀 너무 이 좀 직접 수사의 그 개시라던가 그 이후의 진행, 그 이후의 방법 이런 것에 있어서 너무나 거칠고 좀 동의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전혀 지적이 없다는 것이라서 저도
언론 보도만으로 전체 내용을 추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검찰 내부의 전반적인 목소리냐 아니면 예. 이제 홀로 윤석열계 인물로서 이제 반대의 목소리를 홀로 내는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이런 그 직접 수사의 난맥상과 관련돼서 아주 책임이 없는 사람들도 책임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전원 다 침묵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중에서 그래도 목소리를 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뭐 해가지고 총대를 맨 거 아니냐. 아까도 뭐 저 그런 예. 얘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궁금한 게 그런데 이 권순정 수원고검장이 이렇게 총대를 메고 나온 게 혹시 혼자만의 판단인지 아니면 그 무리들인지 아니면 윤석열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혼자만의 판단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큰 호응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검찰 내부도 어느 정도는 수사 기소 분리되는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사실인가요? 지금 검찰 내부의 분위기 뭐 이렇게 뭐 댓글이라든가 이런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 뵙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한 거에 따르면 네네. 댓글이 총 10개가 붙었는데 아, 그 중에 지금 그래요? 검사들이 한 2,200명 정도 되고 구성원들이 한 몇천 명이 볼 수가 있거든요. 매우 적네요. 네, 댓글이. 10개가 딱 붙었는데 그 중에 4개가 그 박모 그 전 지청장이라고 원래 그런 데다가 저기 본인이 학구적인 측면에서 글을 많이 다는 양반이 있습니다. 그분 그 글이 4개가 있고 예, 권수정 고검장하고 동기입니다. 나머지는 다 평검사들이 그냥 그냥 의례적인 그 글 몇 개를 올려놓은 거고 중간 간부급 이상에서는 댓글을 올린 사람이 전혀 없다고 하네요. 그 댓글 대부분은 그러면 권순정 고검장의 이야기에 동의한다는 뜻인가요? 저도 댓글의 내용은 자세하게 안 물어봤는데 그렇게까지 동조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예. 검찰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이 권순정 고검장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동요하지 않는 듯한 분위기다. 사실 간부급들 같은 경우에는 권순정 권순정 고검장이 그 말 자체도 그렇지만 권순정 고검장이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 안 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간부급 이상에서는 댓글이 하나도 박철환 지청장을 제외하고는 하나도 안 붙은 게 아닐까 이렇게 그렇군요. 생각해 봅니다. 네. 일단 새 정부와 여당이 민주당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이 검찰 개혁을 밀고 갈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 내부의 향방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류혁의 내부 보고서 여기까지 하고요. 류혁 전 법무감찰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